안녕하세요. 저는 워너비 원리로 푸는 국어 비법의 화법, 작문, 문법을 맡은 이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문법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법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문법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너무 생소하고, 사실 문법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파생어, 합성어 이런 말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어가 늘 생소하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하곤 했지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떠올릴 때는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법 학습이 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암기 위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문법 학습은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문법의 개념, 문법 용어, 그런 것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볼 수 있는, 보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보는 것. 내가 어떤 문법의 내용을 아는 것에서 문법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보기에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자,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보기를 주고서 실질적으로 문법 문제는 다시 어떤 언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은 파생어라는 요 말과 그 다음에 어근이라는 말과 그리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문법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파생어는 어근하고 접사하고 결합된 낱말이야. 그 다음 이제 어근은 낱말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형태소의 형태, 자형이라고도 얘기해요.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밝히지 않는다, 변형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 각각의 용어들의 개념을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잘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제 언어 사례 속에서 이 개념들을 볼 수 없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뒷뜰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파생어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습니까? 보셨어요? 어떤 것이 파생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무덤과 그리고 이 길이와 요 두 가지가 파생어인 거죠. 이게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고 이것이 어근과 접사의 결합입니다. 어떤 학생은 보이지 않죠? 그거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뒷뜰은 합성어이니까 빼두고 다시 무덤을 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안에서 어근을 봐야 되겠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덤은 뭐죠? 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묻어놓은 것, 묻다, 묻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일단 묻에 있죠. 묻다에서 나온 그 묻. 그리고 여기에 엄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요. 길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 길고 짧은가, 길다, 길다에서 온 말이겠죠. 그래서 길, 그리고 이라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적어 놓은 이런 것들이 각각의 형태소예요. 이 각각의 형태소 중에서 여기 위에 써 있는 하얀색 글씨와 그리고 밑에 써 있는 노란색 글씨 중에 형태소의 형태가 변형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길, 이 그대로 써 있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무, 덤 써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형태소의 형태가 변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언어 사례는 뭡니까? 기억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생어가 뭔지는 외웁니다. 어근이 뭔지도 외우고 있어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것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실제 언어 사례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공부가 계속되면 문법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이걸 빨리 극복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 우리가 문법 책들, 여러 교재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문법 개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 아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가는 그 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그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이 안에 필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원리,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의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의문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그러면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훈련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의문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문 체계하고 자음은 어떤 것들이 있고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의문 체계예요. 의문 체계 쪽에서는 크게 단독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문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어 규정 같은 것들 여러 어문 규정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 파트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의문의 변동 부분인데요. 의문의 변동 부분인데 이 의문의 변동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눌게요. 자, 의문의 변동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의문 변동의 양상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문 규정, 개별적인 어문 규정을 실제 언어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의문 변동의 양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양상을 통해서 개별적인 규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의문 변동의 양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문 변동의 양상. 의문 변동의 양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교체가 있어요. 두 번째는 탈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첨가. 그리고 네 번째는 축약이 있어요. 자, 이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의문이 어떤 의문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의문이 어떤 의문 환경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져서 발음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상들을 기호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교체는 A라고 있던 의문이 B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은
죄송합니다. 원래 있었던 A라고 하는 이 음운이 어떤 음운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안 보여요. 발음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첨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음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음운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A, B와 전혀 다른 음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A와 B의 특성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는 음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그 아빠와 B라고 하는 그 엄마의 모든 두 유전자를 잘 믹스해서 C라고 하는 그 자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음운 변동의 양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음운 변동의 양상을 통해서 개별 규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지만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교체라고 하는 것이 교체 안에 어떤 개별 규정들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B라고 하는 이 위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변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음운 변동의 이제 그 어떤 규정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 B라고 하는 이 위치에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이때는 어떤 규정이 되느냐? 이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했을 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 그때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7개의 자음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3개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기준으로 해서 음운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리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표음은 사실상 7개의 소리 가느다란 물방울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암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라는 거죠. 쌍기역과 키읔이 그리고 시옷이라든지 지읒이라든지 등등등등이 그 다음에 피읍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이 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거예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본인이 있을 때 그냥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의 양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죠.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다른 글자가요. 어떤 글자가 오냐면 기역, 디귿, 비음이 아니고 니은, 미음, 이응이라는 글자가 옵니다. 니은, 미음, 이응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때는 얘네들이 뭐죠? 음운 체계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음운 체계를 암기했다면 얘네들이 어떤 음인지 알 수 있죠? 얘네들은 바로 콧소리, 비음입니다. 그래서 비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음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리을이 와요. 리을은 무슨 글자죠? 유음이죠. 그래서 유음화. 이 자리에 또 다른 글자가 옵니다. 어떤 글자? 지읒과 치읒이 와요. 지읒이나 치읒이 오면 이 지읒, 치읒은 어떤 글자입니까? 국외음이죠. 그래서 국외음화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자음도 아니고 모음이 와요. 어떤 모음? 이, 에, 위, 에. 이, 에, 위, 외라고 하는 이 모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죠? 전설 모음입니다. 이 글자가 오게 되면 전설 모음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모든 음운 변동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된소리 대기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양상, 개별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양상 4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운 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탈락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 있고 모음이 탈락되는 것이 있겠죠.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히읗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옷이라든지 리을이 특히 많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락이 되면 자음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음 탈락.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모음.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인데,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는 동일한 모음이 겹쳐서 나올 때, 가, 아따 이럴 때 하나, 아를 생략해 주는 거죠. 탈락시켜서. 그래서 어떤 동일 모음이 나올 때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생략되는 모음이 으가 있어요. 크다, 크어, 커 이렇게 해서 으가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모음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로 넘어가면, 첨가, 이 A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첨가는 그 첨가되는 의문은 무엇일까요? A 자리에 오는 거는 니은이에요. 니은. 거의 니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니은 첨가. 그래서 니은이 첨가가 되면 이때는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은 첨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약. 자, 이 축약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음운 변동 양상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혼동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축약 역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음이 축약이 되는 거예요. 자음 축약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C 자리에 어떤 자음이 나타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자음 자리에 피카츄 털, 피카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피카츄 털이 오게 되면 자음 축약입니다. 자, 피카츄 털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카츄 털. 요 피읍과 키읍과 치읍과 티읕 이 네 개의 글자가 나타나면 이때는 자음 축약이라는 거죠. 이 외에는 자음 축약이 없어요. 다른 글자가 오면서 자음 축약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피카츄 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자리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음 축약 자리에는 이중 모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중 모음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음 축약,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피카츄 털은 거센 소리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거센 소리 제기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모음 축약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운 변동의 양상, 우리가 먼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음운 변동의 양상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가 있는데, 교체 음운 변동 양상은 A라는 음운이 B로 바뀌는 거, 탈락은 A라는 음운이 사라지는 거,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거, 축약은 A, B라는 그 음운이 합쳐져서 C라는 새로운 음운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어.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 두 개의 낱말이 써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국물이 있습니다. 자, 국물이 있고, 그러면 이거의 발음도 적혀져 있죠. 국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양상은 무엇일까요?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쉬운 거니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원리는 첫 번째 바로 음운 지우기 원리입니다. 음운 지우기 원리. 자, 여기에서 양변, 이쪽 좌변과 이쪽 우변, 양변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음운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똑같은 음운이 남겠죠? 그 남겨져 있는 그 음운의 모습이 바로 이 양상하고 일치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역이 있어요. 기역 지워요. 기역 지우죠. 여기 우가 있네요. 여기도 있죠? 지웁니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긴 기역이 있어요. 여긴 이응이죠. 다르네요. 지우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미음, 우, 리을 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이쪽엔 뭐가 남았어? 기역이 남았어. 이쪽엔 뭐가 남았어? 이응이 남았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형태하고 여기 있는 형태하고 비교해보죠. 여기에서 이 기역, 이응, 여기에 있던 이 음은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A, 그리고 여기에 있는 B, 이렇게 바뀐 거, 이거랑 형태가 똑같은 거는 네,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음운 지우기 원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예사소리하고 된소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이쪽에 기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쌍기역이 있어요. 기역이 있고 쌍기역이 있으니까 아유, 기역 하나 있고 여긴 기역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씩 지우면 되겠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 기역과 쌍기역은 엄연히 다른 음운입니다.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가는 건 교체예요. 절대 기역 하나가 더 더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 즉 예사소리로 된 소리를 지울 수 없다. 네, 지우면 안 돼요. 이거는 지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일 텐데, 초성에 나오는 이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응은 뭐다? 음가가 없다. 자, 음가가 없다. 음의 값어치가 없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유라고 했을 때 여기 초성에 나오는 이 이응과 여기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강이라고 했을 때 여 밑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지우기 원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상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우기 원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설명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원리는 자, 이제 다른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서는 어떤 그 변동 위치의 원리예요. 변동 위치가 늘 고정되어 있어요. 생뚱맞게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뀌거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음운 변동이 한 가지가 있으면 판단하기가 편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뭘까요? 한번 보죠. 거기 책에 보시면 읍다라고 써 있죠. 읍다입니다. 이 발음은 읍다라고 발음이 되죠.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지우기 방법, 지우기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지워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비워두고 이것도 비워두고 지우고 리을 없어요. 남기죠. 피읍 없어요. 남기죠. 디귿 없어요. 남기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예사소리로 된 소리를 지우면 안 된다고. 지우면 안 됩니다.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아 지우고 아 지워요. 자, 이제 몇 개 못 지웠어요. 이쪽에는 뭐가 남았죠? 리을하고 피읍하고 디귿이 남았죠. 이쪽에는 뭐가 남았죠? 비읍하고 쌍디귿이 남았습니다.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 없어. 세 개, 두 개 없어. 못 찾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당황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뭐지? 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때 이 원리 중요합니다. 변동 위치의 원리.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즉, 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자리, 그리고 실제로 소리 났을 때, 발음됐을 때 종성자리. 자, 그러면 이 리을 피읍이 비읍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을 피읍, 그리고 비읍 연결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초성자리, 디귿.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초성자리, 쌍디귿. 그럼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거죠. 디귿과 쌍디귿. 그러면 이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겁니다. 간단한 거 먼저 보죠. 이쪽으로 빼서 간단한 거 먼저 보면 디귿이 쌍디귿으로 변했다. 자, 어떻게 됐어요? A가 B로 변했다. 교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걸 보죠. 리을 피읍이
뭘로? 비읍으로 변했다. A, B, C 이렇게 됐으니까 축약이냐? 잘 보셔야 돼요. 축약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뭡니까? 왜 아니죠? 여기에서 피카츄 털, 이 네 개가 와야 뭐가 된다고요? 이 피카츄 털이 와야 축약이 된다고. 근데 이 자리에 피카츄 털이에요? 아니죠. 브잖아. 브. 프, 트, 크, 추가 와야 되는데 브가 왔어. 그러니까 얘는 축약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읍이 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비읍이 오게 되면 이 B 자리, 이 자리에 비읍이 오게 되면 뭐라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B 자리에 오게 되면 네, 여기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이 비읍이 오게 되면 무조건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즉 이거는 어떠한 음운이 대표음으로 변한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뭐가 교체됐을까? 자, 이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비읍이라고 하는 대표음이 뭐가 변해서 비읍이라는 대표음이 올 수 있죠? 네, 피읍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피읍이 변해서 비읍이 된 거예요.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B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있다가 이쪽에 사라진 거. 탈락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읍다에 적용되는 거는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변한 교체 하나, 피읍이 비읍으로 변한 교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리을이 없어진 탈락. 교체 두 가지와 탈락 한 가지가 있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훨씬 어렵죠. 이거하고 수준이 엄청 다르죠. 실질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음운 문제, 음운 변동의 양상 되게 간단한 네 가지만 알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얘네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이 나왔을 때, 즉 음운 변동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못 보는 거죠. 못 봐서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자, 그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원리, 음운 지우기 원리하고 변동 위치의 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요. 자, 보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음운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거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줄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어 사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4개를 적어볼게요. 5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가랑잎. 두 번째, 갑지다. 세 번째, 숱하다. 네 번째, 급행열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입니다. 저는 37이에요. 다섯 번째, 38.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선택지를 보시면은 보기에서 기호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돼 있는 게 선택지에서 다시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돼 있죠. 이러면 엄청 짜증나요. 네, 왜? 막 왔다 갔다 또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놔야 되죠. 네,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그냥
그냥 보기 편하게 어떻게 좀 앞글자만 따와서 우리 앞글자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말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뻑가충 뭐 이런 거, 버스카드 중전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도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는 디귿과 니은. 1번에서는 디귿과 니은이 쓰인다.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첨가. 그리고 니은은 탈락이죠. 그래서 첨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첨탈.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교체, 그리고 첨가. 세 번째 거는 축약, 탈락. 그다음 네 번째 거는 축약, 첨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체, 축약이라고 기호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놓는 거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어떤 방법? 지우기 방법을 사용해보죠. 자, 이제 지워볼게요. 파란색으로 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기역, 가 지우고, 아 지우고, 아 지우고, 랑, 리을, 이응. 여기는 네, 지울 수 없죠? 여기 지울 수 없죠. 자, 근데 초성에 있는 이응은 뭐라고? 음가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는 음가가 없는 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피읍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뭡니까? 이쪽에는 네,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읍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없는 거니까 하나 둘이야. 하나 둘 자리는 아까 정리한 그 양상에선 없었죠. 이건 역시 네,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 그 변동 위치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자, 여기 세 번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없었다가 네, 세 번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 니은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X가 니은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피읍은 비읍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없던 것이 A가 새로 생겨났으니까 뭐예요?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첨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A가 B로 바뀌었어요. 뭡니까? 교체가 되겠죠. 교체가 써져야 돼요. 같지 않네요. 틀렸네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좀 나머지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갑지다를 보면 기역, 지읒,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비읍 지우고 시옷은 지울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읒, 여기선 쌍지읒이 있으니까 지울 수 없겠죠? 이 지우고 디귿, 아를 지웠어요. 남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쪽에는 시옷이 남고요. 그 다음에 지읒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어떤 것이 남을까요? 이쪽에는 이것까지 지워졌으니까 이쪽에는 쌍지읒이 남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축약일까요? A, B, C니까 축약? No, 아니라고. 이쪽에 뭐가 와야 된다고? 피카츄털이 와야 된다고. 피카츄털이 아니면 축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위치를 봅시다. 초성의 마지막, 첫 번째 음절의 마지막 종성 자리에 시옷이 남아있고요. 네, 이러니까 여기에는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라고 하는 음운이 이쪽에서는 사라진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지읒이 A라고 하는 음운이 네, B라고 하는 음운으로 바뀐 거. 여기에는 탈락, 그리고 여기에는 교체. 교체는 이제 있는데 탈첨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수타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타다. 여기에서는 지우고, 티읕도 있으니까 지우고요. 지우고요. 다 한꺼번에 지울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뭐가 남죠? 히읗이 남죠. 이쪽에는 뭐가 남죠? 와, 다 지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얘는 뭡니까? 얘는 뭐예요? 한 가지죠. 원래 있던 것이, 네, 사라졌어요. 뭐예요? 탈락인 거죠. 히읗이 없어졌어요. 히읗이 그냥 없어지고 티읕만 이쪽으로 그냥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긴 또 두 개가 써있네? 탈락 하나인데? 아니죠.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급행열차로 가죠. 급행열차를 가면 똑같이 지우기 방법을 사용할게요. 기역, 비읍, 히읗, 피읍. 안 돼. 지우면 안 돼. 이응, 니은. 자, 이거는 음가가 없지만 니은이 있어. 안 돼. 지우면 안 돼.
여 지우고 리을 지우고 리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 지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 비읍하고 히읗하고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쪽에는 피읍하고 니은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보면 둘 하나씩 연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치를 잘 보시라고 했죠. 어떻게?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이 자리에서 비읍, 히읗이 만난 이 부분하고 자, 그러면 여기 에 앞에 있는 이 자리, 에 앞에 있는 요 자리를 보시죠. 이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그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 피읍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 피읍 뭐가 생각나죠? 이때쯤이면 이제 생각나야 되죠. 피카츄털. 자, 피카츄털이니까 얘는 뭡니까? 축약인 거죠. A, B, A와 B와 합쳐져서 C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얘는 피카츄털, 자음 축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여기 이 자리, 이 세 번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니은이 나타났죠.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음운이 나타난 것.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첨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카츄털이 나온 축약과 그 다음에 니은이 새로 생긴 첨가가 있어. 그렇게 해서 얘는 축약과 첨가. 이렇게 해서 똑같게 된 거죠. 맞게 써있죠. 그다음 38 빠르게 보면 른 여기는 안 지워지고 그 다음에 덜에서 더 지우고 리을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남아요? 이쪽에는 비어있는 공간 하나랑 그 다음에 비읍이 남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니은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 이 부분은 첨가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이 남는 거예요. 네. 엄청 지저분하죠. 네. 지우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필기가 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표시를 남겨두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반드시 생각하시고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지우기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사용했을 때 요것이 이 4번 선택지가 그 음운 변동의 양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문법 공부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언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음운 규정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음운 파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음운 변동의 양상을 묻는 문제에서는 두 가지 원리, 지우기 원리하고 그 다음에 위치, 그 변동 위치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운 지우기 원리, 같은 양변에 있는 똑같은 음운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음운 변동이 일어난 위치들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볼 수 있으면 그때는 정말 쉬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는 눈을 위해서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